지능과 의식의 차이점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능은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하고 의식은 감정 경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기술 발전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인간은 다른 지능 있는 존재를 탐지할 수 있을까요? 뇌의 생명체를 인식하는 방식이 인간 중심적일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해하는 생명과 지능의 정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AI는 뇌의 지능의 한 형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AI는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지만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AI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AI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대화 시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물론 인간은 AI의 도움으로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AI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경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은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AI의 발전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역사적 기술혁명과 유사한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혁명이 수반한 실험과 실패는 AI 발전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종보다 유리한 점은 협력의 범위와 규모입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이나 침팬지와 같은 다른 종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규모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인간 사회의 협력은 종종 허구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단결시켜 전쟁이나 건축과 같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만듭니다. 종교와 경제는 허구의 이야기로 구성된 사회적 구조의 예시입니다. 돈은 모든 사람이 믿는 이야기로 그 믿음이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통을 인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감정보다 고통을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의 결과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AI가 고통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이는 윤리적인 주제가 되어 보호와 권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과 마찬가지로 AI에게도 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I가 인간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될 경우 이는 우리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은 스포츠와 같은 인위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축구의 규칙은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미국 헌법은 사람들이 만든 규칙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사는 종종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아이디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방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연의 요소가 역사적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한 개인의 결정이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의 선택이 세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개인적인 배경은 그가 권력을 획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형식적인 교육이나 정치적 배경이 없었지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통해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래서 단순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는 히틀러와 같은 정치인들이 쉽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만든 요인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며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자유 선택이 없을 경우 개인이 소속된 사회나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희생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발생해왔습니다. 자유주의는 권력이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모든 권력 구조가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적 상황 속에서 공군 조종사들이 항공 임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국내에서도 큰 저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며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종교적 갈등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이는 장기적인 평화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술 발전이 팔레스타인 인구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및 AI 분야에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감시 기술을 개발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세 가지 계급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 일부 아랍인, 그리고 대부분의 아랍인이 시민권이 없는 상태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는 인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평화는 단순히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간단히 돌아가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현재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합의나 변화의 가능성을 줄이며 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독재 체제에서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정치 시스템 내에서도 상위 인사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가 대화보다 우선시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대화의 부재가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음을 시사합니다. AI와 생명공학의 발전이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나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치인들이 인간의 중요한 특성을 간과하고 오히려 인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우리는 매우 지능적이고 규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공감이나 영적 깊이를 상실한 하위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디스토피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인류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으며 단기적인 쾌락 추구가 사회를 지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비밀스러운 음모론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공공의 인식과 마케팅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는 대중의 주목을 통해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조직이나 개인이 세상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제는 특정 집단이 아닌 더 넓은 글로벌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AI와 기후변화 같은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인간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AI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최초의 도구로 이는 인간의 창의성을 위협합니다. 인간이 아닌 AI가 생산하는 문화적 산물이 증가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정체될 위험이 큽니다. AI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결정을 AI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결국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인간이 AI에게 아이디어의 영역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AI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력을 갖는 것은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내면의 경험을 관찰하고 비언어적인 통찰력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2시간씩 명상하며 마음의 이야기를 넘어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보 섭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책과 긴 인터뷰를 선호하는 이유는 더 깊은 이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짧은 정보보다 긴 형식의 콘텐츠가 더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문제를 접할 때 사전 편견 없이 문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영상 중 발생하는 분노는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잊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감정은 여전히 우리 마음 깊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루함은 인간이 다루기 가장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들은 관계를 끊거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는 평화로운 삶을 방해합니다.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루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루함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진정한 고요함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사랑과 같은 삶의 중요한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압박과 자아 환상을 제거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기술은 동성애자들과 같은 분산된 소수자들이 서로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처럼 상상하지 말고 직접 관찰해야 합니다. 삶은 이야기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그러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기대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상징적이지 않고 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